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오후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땀을 닦아내지만 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한낮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5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따로 없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더 덥고 농민들이 농사 짓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지금서부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복더위는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에 일부 지역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1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나 급증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햇볕 등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염주의보가 있다거나 이 한여름에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되고, 노약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농촌 등의 야외 작업자는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70대 남성이 지난 주말 군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심부 체온이 44도 가까이 오른 점 등으로 미뤄 남성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북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당시 군산에는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폭염 속에 온열질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10여 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9명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나왔습니다. 앓는 병이 있거나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9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51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늘로 이동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피로감, 토하고 싶거나 구토 이런 일련의 증상 등이 이제 열탈진인데, 이때 시원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제 의식 변화가 생기는 열사병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또 바깥에서 일할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혼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농민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시간인데 기온은 벌써 33도를 넘어섰습니다. 며칠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작물이라는 게 수확하는데도 때가 있는 거고 심는 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깻잎을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차광막도 없고 양쪽이 막혀 있어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흐릅니다. 열 때문에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했더니 32.2도씨를 나타냅니다. 산업장에서는 WBGT라고 하는 온열 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WBGT가 32.2도씨 이상이 됐을 때는 1시간에 15분 이상을 작업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낮에는 농작업을 피하시는 것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농촌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외딴 곳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쩔 수 없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할 때는 이웃이나 가족과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전북 지역 7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70여 명 발생했습니다. 6명 중 1명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온열 질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최근 50여일 동안 온열 질환 신고 출동 건수는 모두 50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실제로 병원 이송으로 이어진 온열 질환자는 451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명보다 4배로 증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열경련 79명, 열사병 78명,
열실신이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등 일부 지역에 6월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염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공사나 논밭 작업을 피하고 홀로 작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선 폭염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세심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청은 폭염 시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할 경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잦은 휴식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체온과 심박수를 재며 응급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다른 구조대원은 환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한낮에 밭일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검진 결과 가슴과 팔에 열 화상을 입었고 장기가 손상됐습니다. 밭에 쓰러져 계셔가지고 체온이 높아가지고 터치한다고 계속 좀 차갑게 한다고. 하루 중 가장 덥다는 오후 2시. 땡볕 아래 밭을 돌보는 농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35도, 막 6도, 7도 이럴 때 느낌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지 요즘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덥지. 지금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좀 잠깐 둘러보고 좀 그대로 들어가야지. 경남 등 전국의 온열 환자는 장마가 끝난 뒤 최근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온열 질환으로 9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60%가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는 더 힘겨운 상황.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면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르신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 때는 그늘에서 종종 쉬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층의 온열 질환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낮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공원 한쪽 그늘에 모여 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의 열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시원한 데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부채도 붙이고. 이런 더위에 자칫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열탈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도를 넘으면 열사병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거나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폭염에 계속 노출되면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에 열이 쌓입니다. 당장은 괜찮더라도 지속해서 체온이 올라 2, 3일 뒤에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고 얇은 복장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이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더위를 잘 못 느끼고 땀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되도록 한낮 땡볕을 피해 집안이나 가까운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더위를 식혀야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목욕을 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 불볕더위 속에 일하는 주차관리요원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처음엔 파랗게 보이던 몸이 근무를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자 붉게 변합니다. 가슴 부위는 40.1도로 1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날이 너무 덥고 조금 아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약간 좀 어지러울 때 20분 근무하고 쉬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탈진하거나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열사병. 땀 분비 등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 40도 이상의 고열로 숨질 수 있습니다. 노인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땀을 통해서 또는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서 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나이가 드신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올 들어 1000명 가까이가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더위에만 밭일하던 노인 3명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되도록 정오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모자와 수건, 긴 옷으로 몸을 감싸 복사열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폭염에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주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무기력하거나 짜증이 늘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고 봐서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너무 더우니까. 실제로 무더위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해보니 7명 중 1명이 더위 탓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불안장애 환자는 3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는 10명 중 1명이 무더위 영향으로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뇌 기능이 상실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의 그 정신과적인 취약성이 있던 환자들한테 폭염이 촉발을 시키는 10여일 전 김상수 씨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세를 느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저녁에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어나니까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혈관 내 혈액 덩어리인 혈전이 혈액순환을 막은 겁니다. 땀 배출이 많아짐으로써 수분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심장이 과부하를 하면서 생기는 기저질환의 악화 증상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실제로 주요 만성질환은 날씨 영향이 커서 환자의 내원 일수가 여름과 겨울 비슷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학자들은 폭염을 재난으로 대처하기로 한 만큼 온열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영향도 조사해 환자 관리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은 온열질환 기록을 매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는 2,549명으로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1,570명과 비교해도 이미 60%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3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층인 20, 30대 중에서도 약 500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일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실제로 온열질환자의 절반은 일을 하다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작업장과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체 환자의 46%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2년간 온열질환 사망자를 모두 합한 28명보다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뜨거운 도심보다 농어촌 지역인 경북, 전북, 강원에서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시간대엔 외출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휴식과 갈증 해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열대야로 인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한 환자도 전체의 14%에 달하는 만큼 낮밤 상관없이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